미국이 포기하고 찾는다는 한국산 무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사자.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군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 미국이 자기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무려 3번이나 시도하다가 연속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개발하다가 전쟁 끝나겠다. 그냥 이미 검증된 거 사자. 바로 그 입찰 공고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500대 규모의 자주포를 사겠다고 나선 건데 이게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이 쓴다는 타이틀 하나로 세계 시장 전체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K9 자주포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반응부터 미국 군 내부 평가까지 여러분이 뉴스에서 절대 못 본 내용들 다 담았으니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원래 자주포 하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만든 포병 장비는 그 자체로 기준이었거든요. 나토 동맹국들도 미국 포병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기네 장비를 맞췄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비는 너무 낡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계속 벽에 막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했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이 3번이나 중단됐는데요. 비용 폭발, 기술 문제, 일정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동안 전쟁 다 끝나겠다. 결국 미국 국방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직접 개발 포기. 이미 검증된 장비 구매 절차 시작. 바로 이 순간부터 세계 자주포 강국들의 결승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손을 들었는지 하나씩 보시죠. 제일 먼저 등장한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내세운 건 시저, 발음하면 카이저,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도 됐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투입도 됐습니다. 근데 미국 내부 평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동성은 좋은데 장갑이 너무 약하다. 생존성에서 점수를 못 주겠다. 반자동 장전 방식에 승무원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내세운 건 아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라는 별명이 붙은 장비입니다. 실제로 대단합니다. 차가 멈추고 불과 몇 초 만에 사격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워낙 자동화 수준이 높아서 승무원이 차 밖으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갑제 포탄이 고작 21발입니다. 미국 평가단 반응이 이랬다고 합니다. 빠른 건 알겠어. 근데 21발 다 쓰면 그 다음에 뭐해? 실전에서는 탄약 보급이 끊기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지속 전투 능력에서 감점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스웨덴 모두 각자의 이유로 탈락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럼 독일이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계속 보시면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들고 나온 건 RCH-155라는 최신 자주포인데요. 솔직히 이 장비 기술 스펙은 진짜 미쳤습니다.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가 달리면서 포를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자주포는 멈추고 자리 잡고 조준하고 그 다음 사격하거든요. 근데 RCH-150는 그냥 달리면서 쏩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 평가단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기술은 인정한다. 근데 이거 양산도 제대로 시작 안 됐잖아. 버그는 다 잡고 온 거야? 너무 첨단이라 아직 완전히 안정화가 안 됐고 대량 생산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전지 상황에서 수백 대를 빠르게 공급받아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그마라는 신형 자주포를 내놨습니다. 기술 수준도 높고 자동화 정도도 상당하고 이스라엘 특유의 실전 경험도 녹아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내부 평가가 냉정했습니다. 이 장비 배치된 지 몇 달이나 됐어? 실전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잖아. 자주포 같은 중장비는 실전에서 수년간 쌓인 피드백이 신뢰성의 핵심이거든요. 시그마는 아직 그 역사가 짧다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를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 각자 강점은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평가단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 너네 K10 탄약 보급차도 차륜형으로 개발하는 거지? 그 질문에 한국 측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준비해뒀습니다. 골라보세요. 이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10개국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터키, 노르웨이, 영국까지 세계 각지에서 검증이 끝난 장비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K9 계열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합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10대 중 6대가 한국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잘 팔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 장비입니다. 여기서 K9의 결정적인 차별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포탄 장전 시스템입니다. 전장에서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할 수 있는 155mm 자주포는 K9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스웨덴 아초도 자동화는 됐지만 탄약 탑재량이 적고 독일 RCH-155는 아직 안정화 전이고 프랑스는 반자동이거든요. K9은 자동 장전의 탄약 탑재량도 충분하고 지속 전투 능력도 검증이 끝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K9은 이미 완성형 무기다. develop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장비를 검증까지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K9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한국이 미국에 무기 하나 더 파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채택한 무기는 전 세계 동맹국들이 따라 삽니다. 나토 기준이 되고 호환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같은 장비를 쓰려 하거든요. 즉, 이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미국도 쓰는 자주포. 이 타이틀 하나가 붙는 순간 세계 시장이 완전히 열리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이 계약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한국 방산 역사의 전환점이다. 자, 이제 일본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졌을 때 반응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서 좋아요가 18,000개 달린 베스트 댓글이 이겁니다. 한국 무기 산업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일본은 왜 이걸 못 만들까? 그 다음 좋아요 12,000개 달린 댓글은 이렇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많아서 믿을 수 있다. 일본 방위 산업이 부끄럽다. 단순히 부러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국내 방산 능력에 대한 자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솔직히 한국 무기 도입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은 무기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냐?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K21 장갑차, 천모 다연장 로켓 줄줄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이 댓글들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일본인들 눈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반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련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이런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 규제가 완화됐어서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다. 한국은 그 반대다. 무기 개발부터 수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자위대 장비의 상당수는 미국 면허 생산이다. 독자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은 독자 개발로 세계를 뚫고 있다. 이 분석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꽤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국 방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반응들이 이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국 방산이 왜 이렇게 빠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의 특이한 점으로 꼽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발과 수출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보통 무기는 개발하고 자국군에 배치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 수출을 타진합니다. 이 과정이 10년, 20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KF-21 전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벨롭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와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K9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미국 군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은 주문하면 바로 만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점이냐면 전쟁에서는 생산 속도가 곧 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거든요. 전선에서 필요한 포탄과 장비를 공급하는 능력. 바로 그게 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K9을 팔 수 있을지 실제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발입니다. 미국 안에는 Lockheed Martin, BAE Systems, General Dynamics 같은 초대형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국 정부가 외국 무기를 사는 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왜 미국 세금으로 외국 무기를 사야 하나? 이 목소리가 꽤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K9을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사용하되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방산업체도 살고 한국도 기술 수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K9 도입 협의 과정에서 이 면허 생산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 방산 기술이 미국 군수 산업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기 하나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종주국 지위를 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이 팔리고 있는 품목들을 나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한 나라의 방산 포트폴리오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이 팔리는 나라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K9 6버 72대를 계약했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군사 구매거든요.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도 각각 K9 계열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입니다. 세계 지도에 한국 무기가 박혀 있는 나라들을 표시하면 이제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방산은 솔직히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20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60%, 자주포를 만든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 채널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방산 후발주자에서 시장 지배자로 올라선 속도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방산 수출 규제에 묶여 있었다. 그 차이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로 나갔다. 뒤늦게 수출 규제 완화해봤자 이미 시장이 없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일본 기업보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한다.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다. K9이 미국에 팔리면 그건 진짜 게임 오버다. 일본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다. 자, 마지막 반전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K9이 미국에 팔리는 게 단순히 한국에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입니다. 미국이 한국 자주포를 도입하면 양국 간 군수 호환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장비를 쓴다는 건 부품 공급망을 공유하고 훈련 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한국이 미국 장비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미국이 한국 전선에 포탄을 즉시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군사 동맹의 물리적 결합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K9의 미국 도입은 한미 동맹을 무기 체계 수준에서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이 3번 실패하고 세계 강국들이 줄줄이 도전했다가 결국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남은 이 상황. 20년 전 한국 방산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극적인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한국이 미국에 K9을 실제로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방산 로비에 막혀서 결국 무산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이런 글로벌 방산 이야기와 일본 현지 반응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이 진짜 충격받은 또 다른 한국 무기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